서울역 대합실에 혼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남편의 문자가 와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저녁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혼자만의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남편 출근 챙기고, 낮에는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저녁에는 저녁 준비. 주말에는 손자, 손녀 돌보기.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본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정희가 아니라 그냥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그날 오후 저는 충동적으로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강릉행 KTX 1인석. 남편에게는 짧게 문자만 남겼습니다. 2박 3일 다녀올게. 냉장고에 반찬 있어. 창가에 앉아 서울을 벗어나는 풍경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 큰딸, 시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오늘만은 내가 나였으면 좋겠어.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할 때도 떨렸습니다. 1인실 맞으세요? 네, 혼자입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혼자라는 것. 이상하게 자유로웠습니다.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11월의 바다는 쌀쌀했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 좋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아플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창가 자리 드릴게요.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전에 샀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노트. 펜을 들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정희입니다. 55세. 그리고 그 뒤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혼자 온 70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분이 혼자 여행 오셨네요. 멋있어요. 아, 저 젊지 않아요. 55세면 한창이죠. 저는 78인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 다녀요. 정말요? 가족들이 뭐라 안 하세요?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처음엔 난리였죠. 근데 제가 혼자 다녀오니까 오히려 집안이 평화롭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남편도 자식들도 알아서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돼서 못 떠나요. 남편이 밥은 제대로 먹을지, 시어머니는 약 드실지. 그게 다 핑계예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게. 그러면 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죠. 그게 오히려 자유였어요. 세상이 나 없이도 돌아간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서두르지 말고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숙소 창문을 열자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메시지 32개. 하지만 급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 어떻게 해 먹어? 어디 갔어? 언제 와?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 바로 전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들 잘 지내세요. 나도 잘 있어요.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다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20분이 또 즐거웠습니다. 정동진역에 내려 레일바이크를 타기로 했습니다. 1인용으로. 페달을 밟으며 바다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 이런 거 좋아했구나. 언제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탔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자전거는 아이들이나 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가르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레일바이크가 끝나는 지점에서 그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 먹고 싶지? 평소에는 남편이 먹고 싶은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회덮밥을 주문했습니다. 남편은 생선회를 싫어해서 25년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뜰 때 왠지 떨렸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덮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먹고 싶은 걸 먹었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는데 옆에 20대 젊은 여성이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회사 그만두고 전국 여행 중이에요. 아, 젊은데 용감하시네요. 아니요, 사실 무서워요. 근데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혼자 여행 처음이세요? 네, 55년 인생의 처음이에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박이다. 저보다 더 용감하신 거예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55년 동안 안 해본 걸 시작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저는 그냥 20대니까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이미 쌓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걸 잠시 내려놓고 혼자 떠나신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나 용감한 거였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났지만 혼자 여행 중이라는 공통점으로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머님, 여행하면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저도 여행하면서 알아가는 중이거든요. 나는 뭘 좋아하고 뭘 할 때 행복한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몰을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님, 인스타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나중에 추억으로 남기세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었나 싶을 정도로. 그날 저녁 호텔 로비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혼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같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혼자 여행하는 분을 보니 반가워서요. 이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회사 일로 강릉에 왔다가 하루 더 머물고 있어요. 이정희입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너무 바빠서 멀어졌죠. 나중에 보니 함께 있어도 혼자 같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생활 중이에요. 근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함께 있어도 혼자 같은. 그래서 혼자 떠나오신 거군요. 네, 나를 찾으러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꿈에 대해.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아침 산책하시겠어요? 일출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올라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나?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자. 내일 저녁에 올 거지? 기다릴게. 그 짧은 문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김준수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가시죠.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두워서 위험하니까요. 저는 그 손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을 잡으면 다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끌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누군가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나를 찾는 여행이 아니라 나를 잃는 길이라는 걸.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생활 중이에요. 물론 힘들고 외롭지만 그래도 제 자리가 있어요. 김준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실례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과 대화 나눈 건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한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눴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 눈빛에서 봤거든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나? 그 질문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리고 꼭 찾으세요. 당신이 누군지. 김준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혼자 남은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렘을 포기해서, 유혹을 뿌리쳐서, 아니면 남편에 대한 마음을 깨달아서,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날 쓰다 멈췄던 그 문장. 나는 이정희입니다. 55세. 그리고 이번에는 펜이 막힘없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덮밥을 좋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합니다. 조용히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지만 그 전에 나는 이정희입니다. 나는 아직도 꿈꿀 수 있고, 나는 아직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고, 나는 아직도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이 노트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알았습니다. 왜 우는지. 해방감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짐을 챙겼습니다. 기차 시간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역 근처 작은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여자들을 위한 책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행은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진짜 여행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 책을 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핸드폰을 켜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야? 왜 연락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나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뭐? 당신도 나 없이 잘 지냈죠? 그건. 뭐 밥은 먹었지. 라면 끓여 먹고. 그것 봐요. 잘하네요. 야, 이정희. 오늘 저녁은 제가 해줄게요. 근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게요. 뭐?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25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거.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엉망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는 안 되어 있었지만 그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다녀왔어요. 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피곤하고 지쳐 보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네. 참, 이거 선물이에요. 가방에서 작은 조개 팔찌를 꺼냈습니다. 강릉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로 만든 거예요. 예쁘죠? 고마워.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 큰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엄마 찾았어. 네? 내가 누군지 찾았다는 말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불평했습니다. 수요일은 내가 일찍 들어오는 날인데. 그럼 저녁은 직접 해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어른이잖아요.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림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수강생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혀서 나왔어요. 저는 손자 돌보다가 내 인생은 뭐지 싶어서요. 저도요. 애들 다 키웠는데 이제 뭐하고 살지 막막하더라고요.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혼자 여행 다녀왔어요. 강릉에. 정말요? 혼자요? 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만의 시간이. 저도 가보고 싶은데 남편이 뭐라 할 것 같아서. 그냥 가세요. 허락받지 말고. 우리도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날 이후 그녀들은 혼자 여행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각자 혼자 여행을 다녀온 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20명이 넘었습니다. 누군가는 제주도를, 누군가는 경주를, 누군가는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나를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1년 후. 이정희 씨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문화센터 수강생들의 그룹 전시회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전시된 그림은 모두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강릉 바다, 부산 바다, 제주 바다, 동해 바다. 그녀는 1년 동안 매달 다른 바다를 찾아갔고 그 풍경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남편, 큰딸, 작은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엄마 진짜 잘 그렸네요. 할머니 대박. 이거 진짜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남편은 한참 동안 그림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그림 잘 그렸어. 응. 나도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왜? 25년 동안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당신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이정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나를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거면 된 거예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디 가려고? 울릉도 생각 중이에요. 혼자? 응. 재밌게 다녀와. 이정희 씨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이정희입니다. 56세.
바다를 사랑하고 그림을 그리고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는 사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를 아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나를 발견할 겁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